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싸워주셨고 결국엔 우리가 늘 구호 외쳤듯이 이긴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마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는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예를 들면 국민들 중에서는 탄핵 찬성하는 쪽이 있고 반대쪽이 있지 않습니까? 찬성하는 쪽에는 아시다시피 누굴 편들고 이재명 지지 반대를 떠나가지고 찬성하는 쪽에는 사실은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 만들면 된다라는 그 원칙에 따라서 공정과 상식 법치가 지금 다 무너졌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알게 됐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리가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직무 복귀시켜야 된다. 그리고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시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우리의 주장들은 바로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짓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길 바랐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그건 우리의 진실을 추구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바라는 바는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과장도 아니고 축소도 아니고 바로 있는 그대로만 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여러분들의 주장 바로 이것이 진실이고 결국에는 거짓은 진실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승리하게 될 것이고 제가 어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100% 각하 또는 기각이 될 것입니다. 그거는 제가 이쪽을 편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미 진행되는 걸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처음에는 내란이라 막 이렇게 비상계엄 내란을 덮어 씌워서 국민들을 선동해서 이렇게까지 왔지 않습니까? 탄핵까지 왔고 또 공수처 불법 수사라든가 불법 체포 그리고 서부지법의 부당한 어떤 구속영장 이 모든 것이 1차적으로 지난주에 있었던 서울중앙지법의 지기인 판사가 법에 따라서 그 대통령 구속도 잘못되었다고 석방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석방이 부당했다면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뒤집어졌을 겁니다. 아마 그들은 언론들도 그래요. 근데 지금 말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기인 판사의 판결을 명령문에 보면은 분명히 나와가 있고 그 사실 공수처의 그 내란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수사하는 것을 우리 국민이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덮어 씌워가지고 절차도 필요 없고 막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제 드러나고 있거든요.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재명은 며칠째 움직이질 않고 언론도 안 나와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미 그 현재 내부의 사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누구를 지지 반대를 떠나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좌편향지 문영배나 이민선, 정정미, 정계선 이런 그 재판관이 있고 또 우리 김복형이나 정형식이나 또는 조한창 이런 또 양심에 따라 판결하려는 또 이런 재판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죠. 좌편향지 이런 재판관들이 이재명 지시를 받고 민주당 지시에 따라서 무조건 그냥 인용할 것이고 그랬는데 그저께 밝혀진 바로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모든 심판은 사실은 헌법주석서가 있거든요. 그 헌법주석서에 따라서 헌법주석서는 누가 만드느냐 하면 여기에는 우리 헌법재판소 있고 강남 역삼동에 가면 헌법재판원이 있어요. 재판연구 거기에서 재판연구원들이 헌법재판소 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항목별 주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들도 우리 헌법재판소 법을 전공하진 않습니다. 연구하지 않거든 헌법재판소 법을.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을 알고 헌법재판 연구원들이 바로 헌법재판소에 따라서 결정할 때는 이북을 따라라고 주석서를 만들어 놨어요. 그 주석서가 공개됐는데요. 그 주석서에 의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해서 헌법재판소 가져왔는데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 빠지거나 바뀌면은 그것은 각하가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가져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장 본질적인 안건이 빠지면은 이것은 각하가 된다 돼 있어요.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에서 탄핵안을 가결시킬 때 가장 큰 윤석열 대통령이 덮어씌운 그 죄가 뭐였습니까? 내란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란죄가 전체 28페이지 중에 22페이지, 즉 80%가 내란죄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헌법재판소 와서 뭐라 했습니까? 헌법재판소 안에서 우리가 그 심판할 때는 내란죄를 빼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80%가 되는 탄핵 소추 이유 중에 80%가 되는 그걸 내란죄를 빼자는 것은 80% 빠지고 결국은 다 도려내고 20%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거는 본질이 빠졌잖아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어.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런데 칼로 죽이다가 안 돼가 약을 먹여서 죽였어요.
그러면 약과 칼은 안 중요하잖아. 사람 죽은 것이 본질 아닙니까? 살인죄가.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것처럼 헌법재판소에 마찬가지로 지금 내란죄가 빠졌잖아요. 본질이 빠졌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각하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예상컨대 결국은 8대 0으로 아마도 각하되는 것은 확실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판결이 계속 늦어지겠습니까? 원래는 3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넘어왔지 않습니까? 넘어온 이유가 아마 우리가 다 추측이죠. 이거는 그죠? 분명히 각하 결정되게 돼 있는데 곤란한 건 누구겠습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쪽에서는 이재명 이제 다음 주에 26일 날 또 2심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만약에 또 1심에 이어서 2심에서 집행유예가 안 내려진다면 감옥 가야 되는 상황이고 대선은 조기 대선은 물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재명과 민주당의 어떤 밀어붙이기 식으로 지금 무조건 판결해라 라고 했던 것에 의하면 지금 자기들의 그 각본이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늦어지고 있다 보시면 될 거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부정의가 아니라 불의한 게 아니라 정의를 외쳐왔고,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외쳐왔고, 어둠이 아니라 빛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수호하자는 얼마나 우리 2030 세대들과 미래 세대 볼 때 떳떳하고 얼마나 공의로운 주장입니까? 결국은 저는 이것이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이 지난 겨울부터 아스팔트에 나와서 고생하는 거 절대 떼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고, 이것은 우리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는 희생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수호되고,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 이혼 세대들에게 이런 참 멋진 대한민국을 물려주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결국은 승리합니다. 역사 강사로서 말씀드리건데, 히틀러 나치즘이 그 당시에 그렇게도 강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차 대전 통해 히틀러 나치당 완전히 폭망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역사라는 것은 결국에는 정의로운 것이 당장에는 지게 될지 몰라도 결국에는 이기게 되는 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성경 속에는 나쁜 걸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부처님께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자비를 베풀라, 가난한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 속에는 언제나 공의와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추구한 바가 공의로운 거, 정의로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이번에 탄핵 찬성하는 쪽도 절반, 반대하는 쪽이 절반이지 않습니까? 저는 탄핵 찬성하는 쪽입니다만은 반대하는 쪽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결국에는 지금 사회 분열되어 있지만 결국은 통합에 갈 거고 화합에 갈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례가 나와요. 십자가에 못 달렸지 않습니까? 죽기 직전에도 사람들이 예수 보고 막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해요. 왜냐하면 저들은 아직 저들의 죄를 알지를 못합니다, 이거거든요. 이게 소크라테스 가르침도 비슷해요.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소크라테스가 볼 때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은 인간 본성이 악해서가 아니고 몰라서 그래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부모님께서 선생님께서 앞에서 잘못했을 때 야 임마 너 왜 그랬어 하면 선생님 몰랐어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몰랐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나의 악행은, 나의 잘못은 내가 몰래부터 못된 놈이 아니라 몰라서 그래요. 무지해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 제가 목소리 내고 강의 대신에 이렇게 거리로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2030 세대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핵을 찬성하는 쪽을 절대로 비난하거나 저는 욕하거나 갈등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진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르게 한 주범이 누구냐면 민주당과 언론들이에요. 언론들이 자꾸 왜곡해서 민주당 끈앞풀이를 자꾸 보도하니까 국민들은 거기에서 세뇌를 당해서 지금도 저렇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아내 제일 친한 친구도 마찬가지고 제 가장 친한 친구도 여전히 저보고 아직은 쓰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며칠 내로 동영상 하나 올릴 건데 그들을 위해서 올릴 겁니다. 제가 그들에게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너는 여전히 나의 가장 친한 친구다. 네가 그렇게 나를 쓰레기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나는 아직 네가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해서 팩트에 근거해서 역사 강사를 왜곡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팩트에 근거해서 비상계엄부터 100일간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제가 봐라 이래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들도 역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그들하고 같은 편이었어요. 비상계엄 선포할 때만 하더라도 미친 짓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고 비상계엄을 왜 선포했는가 알아보니까 민주당의 저런
바로 폐악질이 있었고 국가를 마비시키려고 하는 있었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곧 내란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니었다는 것도 분명히 알게 되었고 이렇게 돼서 저도 역시 계몽이 됐지 않습니까? 저는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탄핵 찬성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저는 그 사람들이 나쁘거나 제 대립이 아니고 아직도 이 진실을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언론에 자꾸 부추기면 저는 그 진실을 알리면 결국은 그분들도 저는 90% 대한민국의 80, 90%가 적어도 90%까지는 모두가 우리의 주장,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탄핵 반대가 옳았다는 걸 결국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 10%는 그들은 안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들도 이거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이해관계가 엮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알아도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저쪽 편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잖아서 예상하건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 각하나 기각돼서 직무 복귀되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막 지키려고 지금 제2의 이제 건군할 거거든요.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선관위의 문제들, 헌법재판소 문제들, 그리고 공수처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알려지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80% 이상이 넘어갈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 그래? 그런 사례가 있어요. 과거 역사적으로 YS 정부 때요. YS 김영삼 대통령이 기억나는 게 뭐죠? 국가 부도의 나라 아닙니까? IMF 때문에 결국은 욕먹고 끝났지만 사실 중간에 김영삼 대통령 지지율이 90%까지 간 적이 있어요. 무슨 일 했는지 아세요? 그때 바로 앞에 박정희 박정희 아니라 전두환 노태우가 만든 12.12 사태 때 그 안에서 골수분자 하나회라는 군 사조직이 있었거든요. 그걸 다 척결했어요. 무려 스타들 50명 가까이 별자리를 다 내쫓거든요. 왜냐면 군대 내 사조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국민들이 지지했어요. 그거를 이건 올바른 거다. 군 기강을 바로잡는. 그리고 지금 또 우리 법원 안에서도 우리법 연구회, 국정법 연구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척결돼야 돼요. 왜냐하면 사조직에서 법에 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재판에 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명분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는 개혁해 갈 거라 믿거든요. 뿐만 아니고 YS 정부 때 그때 또 뭐 했느냐면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하고 그리고 또 WTO 가입하고 그리고 OECD 가입했거든. WTO 체제가 되면서 선진국에 가입되고 국민들한테 그 당시에 금융 실명제 했고 부동산 실명제 하면서 금융과 경제가 투명성이 높아졌거든요. 아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시면은 YS 때 그랬던 것처럼 지지율이 놀랍게도 8, 90% 갈 거고 그 민주당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민주당도 이제는 알 겁니다. 알게 되면 이재명이 이제 지금까지 민주당 안에서도 사실은 불만 많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을 보게 되면 우리 초대하시 나올 수 있잖아요. 공정과 상식 다 무너지고 오직 이재명 범죄자 경력이 있고 잘못한 게 많으니까 거짓을 또 숨기려니까 또 거짓해야 되고 또 거짓해야 되니까 결국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걸 민주당 의원도 다 알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것이 진짜 밝혀지거나 민주당 안에서도 결국은 회개하고 바뀌어질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아마 두 조각 나거나 저는 아니면은 지금의 민주당은 분명히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국민들은 다 등 돌려가 민주당 자체가 없어질 것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저는 대한민국이 될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이 방송 보시는 중에서도 탄핵 찬성하는 분이 있으면 저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결국은 알고 나면은 진실이 이랬구나 알고 나면은 결국은 우리 주장이 옳았다는 걸 알게 저는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게 될 거라 믿고 저 역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갈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알게 만들고 알고 나면은 올바른 보도해 주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옳았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지않았습니다. 곧 승리하게 될 거니까 이런 사회가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지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저도 지치지 않을 테니까 같이 파이팅 해 주십시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